안녕하세요.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세요? 이게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그럼 다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은 왜 사세요? 어떻게 해도 질문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답이 잘 안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한번 그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일상 속 철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오늘의 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성 철학자 김선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김선희입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게 정말 쓸모가 있느냐? 위대한 철학자들이 사상 무기력하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우리는 왜 사는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 왔잖아요. (100% 해결되는 인생이라는 게 없죠. 철학 상담은 자기가 다시 묻게 해요. 오늘은 일상에서 철학을 실천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철학이 무엇이고 그 철학이 일상에서 어떤 실천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학 상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철학 개론 들어보셨던 분들 많겠지만 보통 철학은 전통적으로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논리학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윤리학은 뭐예요? 올바름이 무엇이냐, 옳은 행위가 무엇이냐. 그다음 인식론은 알미란 무엇이냐, 형이상학 무엇이 존재하는가. 우리 삶에 조금 거리가 있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사실 철학은 그걸 하는 사람들끼리의 얘기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오해를 이제 받기도 이제 하죠. 그래서 저는 철학을 그런 어떤 이론과 그걸 적용하는 것이 철학 실천이 아니라 사실 철학 자체가 저는 하나의 활동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철학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좀 위대한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결실을 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철학자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칸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음을 갖고 그것을 탐구해서 내놓은 결실이 칸트의 철학 사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철학 사상을 보통 배워요 또. 그러면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 그 철학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유 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 사유 과정 자체가 사실은 철학의 진면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죠. 그래서 저는 철학이 하나의 사유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그 사유의 활동. 그래서 오히려 철학은 뭐 지혜에 대한 사랑, 진리도 맞지만 진리의 어떤 그 사랑도 맞지만 명사로보다는 동사로 말을 하는 게 낫겠다. 철학학이, doing philosophy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학학의 실천은 결국은 우리가 올바로 사고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지 않게 사고하는 것도 있나? 이제 이런 의문도 들죠. 그래서 사실은 철학에서는 그 올바로 사고하는 방법을 결국 논리학이라는 한 분야로 굉장히 깊이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학을 하면 올바로 사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도구는 갖게 돼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논리학을 다 배웠다고 해서 실천하게 되기가 또 어려워요. 실천은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론과 실천이 분리된 것을 우리가 하나의 활동으로, 사유 활동으로서 철학학이라는 것을 좀 같이 이야기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하면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네, 그렇죠. 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뭘까요? 근데 아마 잘 못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너 자신을 돌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희가 다 그 실천을 할 테니까 부탁할 말을 남겨주세요. 아니면 저희들을 위해서 한마디 남겨주세요.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 말을 합니다. 내 가족을 걱정해서 내 가족을 돌보겠다.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은 다 소용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그거면 다 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돌보고 너가 좋은 그런 성품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절로 약속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100가지 약속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학의 실천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철학을 실천함으로써 그럼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우선 우리가 좋은 삶을 사는 기술이 된다고 해요. 올바로 사고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삶을 사는 기술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던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생겼고 그때 많은 그 그리스 로마 시민들이 그 받아들여서 실천했던 그 자기를 돌보는 삶의 기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돌보라라는 말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잘 이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자기를 돌보는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을 익히는 것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당시 교부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 이제 문헌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롭게 사는 것.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철학의 목표도 자유롭게 사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억압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도 사고죠. 그것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철학의 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비판적이고 또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달리 말을 하면 주어진 대로 살지 않겠다. 또 이런 방식으로 지배받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으면 주어진 대로 살아야 돼요. 또 주변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배받게 돼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검토하면서 내 삶을 이제 주도적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올바로 사고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사고해야 올바로 사고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사고해야 우리에게 그 좋은 삶을 살도록 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고지? 이제 이게 아마 그 핵심이 되겠죠.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위나 감정의 이유들을 묻고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이제 한 내담자의 사례인데요. 그분은 그 엄마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환자예요. 그러면 그분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의 개념,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사실은 한 마음이 돼야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런지, 우리가 대안적인 사랑 개념은 없는지, 정말 그래서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도 이제 비판적 사고의 한 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적 해석은 우리가 사실 해석하는 존재예요. 모든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해석을 해요. 진보한 건 왜 좋지 않느냐 하면요. 달리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너무 틀에 박힌 생각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의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적 해석은 낡은 틀을 벗어나고 좀 새롭고 또 제안을 제시하는 그런 해석이 사실은 철학 실천에도 중요하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그 철학적 사고의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 질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할 텐데
그 질문을 하는 것도 사고의 힘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의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사고의 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빅뱅 퀘스터 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그 질문 내공이 또 굉장하거든요. 네, 여러분 질문 준비해 주세요. 철학이 없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제 철학 없는 삶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고민이 없진 않거든요. 누구나 다 삶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억울해하면서 내가 통탄하고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피테토스 같은 어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불행이나 행운이나 다 운이에요. 운이라는 건 뭐죠? 그냥 오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불러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운 오세요 해도 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나에게 달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철학적 사고의 힘이 됩니다. 미래 사회에 AI나 로봇들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들에게 밀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사고 영역에는 기계가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추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기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계가 굉장히 빨리 해내요. 뭐 예를 들면은 지놈 프로젝트 이런 것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했을 때. 근데 기계에 맡겼더니 정말 빠른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추론적인 거, 연산적인 거는 기계가 월등히 잘합니다. 근데 우리 사고 영역에는 추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관도 있고, 연상도 있고, 상상력도 있고,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영역에서,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해서 또 비판적인 사고도 사실은 단순히 추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철학적 사고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좋은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삶의 기술이라고 했어요. 삶도 하나의 예술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술적으로 풍부하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사고가 그만큼 풍부하고 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좀 고유한 부분,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거기서 맺어진 관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감히 제 철학이라고 한다면,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한테 큰 자산보다는 인적 자산, 멀리 있는 이모보다는 가까이 살고 있는 이모, 지역의 이웃 이모들, 이웃 삼촌들을 물려주자, 막 이런 생각으로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도 다른 아이들한테 그런 이모가 돼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지내다 보니까 이게 맞는 내 모습인지,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내 자식들한테 다 잘 물려주려면 그럼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웃고 더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살면서 꼭 다 기분 좋게 행복하지 제가 않더라고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 인간 관계가 물려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마을 안에서 같이 지내는 그런 인맥 관계로, 마을 교육 공동체니 뭐 이런 관계로 많이 지내는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욕심이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들인데, 그 자녀분들한테는 자녀가 또 만들어 나가는 관계가 있고, 이분들이 자녀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인데, 내가 이거 저한테는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대로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싶다라는 것 사이에 내 좀 욕심,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내가 100% 이 관계를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인맥을 그대로 물려준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생각해서 좀 자유롭게 편한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의 어떤 선택의 그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